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호타이어가 대규모 신규 투자로 부실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회생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는 국내 채권단이 지분을 보유하는 한 투자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등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2대 주주의 견제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노사 간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1월과 같았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가 증가해 1월보다 1% 증가했고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숙박업이 증가했지만 음식점, 주점업이 줄어 1월보다 0.1% 감소해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감소했지만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1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에 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온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랜만에 이틀 연속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지금도 0.5%가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의 상승폭과 오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단 원인을 짚어보자면 미국발 훈풍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또 빨간불로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미국 쪽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낙폭이 컸던 SK하이닉스가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도 전체적으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괜찮은데 셀트리온 전일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배구조 개편으로 전일 하락했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오늘 급락하는데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는 전일 큰 상승 뒤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는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금호타이어에 대한 법정 관리 여부가 오늘 중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전 시간에 갑자기 급등을 다시금 나타내면서 20%가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관련주들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선방하면서 지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인 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3월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의 마무리, 3월의 마무리, 그리고 4월에 대한 대비까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7%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450선대까지 지금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57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올랐다가 조금 지금 2,45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보다 분위기 많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보셨고요. 수급 주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삽니다.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주는데요. 1990억 원 오늘도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사주는데요. 1269억 원이나 삽니다. 투신도 109억 원, 연계금도 93억 원 사줍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좀처럼 거래소 쪽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811억 원 정도 팔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8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8만 2,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승하면서 시총 5위를 지키고요. 셀트리온 전일 워낙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1% 정도의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지금 어제까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오늘 3% 가까운 낙폭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이틀 연속 상승합니다. 일단은 삼성물산은 지금 저평가 매력이 이틀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밸류에 비해서 많이 싸다라는 지속적인 이야기, 관심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14만 원도 회복을 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빠져내려가는데 특히나 보시다시피 지배구조 개편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합병이 좀 있고 현대모비스의 알짜배기 사업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지금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그제 저녁부터 해서 투심이 많이 훼손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 내외의 상승 가져가면서 870선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역시나 860포인트부터 870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872포인트 오늘의 고점이고요. 고점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주체 보시면 보시다시피 전 주체가 사줍니다. 많이는 안 사지만 골고루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42억 원, 기관이 126억 원, 외국인이 53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만이 사고요. 금융투자가 87억 원 팔고 연계금도 7억 원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빨간불이 3종목, 파란불이 2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강보합이고요. 바이로메드가 2%의 상승입니다. 메디톡스 2% 가까운 조정, 그리고 CJENM도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이번에도 빨간불 3종목, 파란불 2종목입니다. 빨간불 가운데서는 펄어비스가 상승폭이 오랜만에 4%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에는 소폭 조정,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조정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10만원 부근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92,8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HLB 오늘 6%대 7%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는 오늘도 내림세입니다. 1064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 저점 확인하는 구간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 이번 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연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들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국내 IT 업종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미국 기술주의 하락 요인을 좀 꼬집어 보면 두 가지 악재가 좀 한 번에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 그리고 우버의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플로우가 기업단에서 좀 센티먼트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이슈가 지적 재산권을 중점으로 좀 가다 보니까 빵 주식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최근에 클라우드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 클라우드법이라는 거는 정보가 이제 자유롭게
고객의 개인 정보들을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고객 이탈 우려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 우버 우버 사고 이후에 아무래도 신기술에 대한 그런 발전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면서 이 또한 센티먼트가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국과 무역 마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좀 모방하고 있다, 기술을 좀 도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마찰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테크 관련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M&A를 다 막고 있는 그런 법안을 좀 구성 중이라서 사실 이 부분이 미국 팡 주식들한테도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 팡 기업들의 그 투자 소스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 투자의 원천이 좀 끊겼다는 점에서는 팡 주식들도 좀 부진한 뉴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내에서 나오는 뉴스플로우고요. 국내 IT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일단 국내 IT 업종 자체가 미국과는 다르게 완전한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IT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호황이 좀 지속된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팡 주식에 따른 국내 IT의 하락까지도 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벤처펀드 관련해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가 이제 다음 주에 추진이 될 건데요. 코스닥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득 공제 혜택까지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코스닥 내 수급 요건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특히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점이 아무래도 수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을 좀 바라본다면 크게 개선될 여지는 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벤처펀드 활성화로 인한 제약바이오의 큰 상승 기대는 무리한 요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하반기쯤에 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가 하반기쯤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벤처펀드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슈들 쭉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월요일장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들에 대한 영향을 줄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주식시장의 추세 변화 신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락장으로 좀 전환이 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변곡점 신호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 변화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안정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4월 달까지는 쭉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 우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꼬리 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확산될 때는 대응 정책이 바로바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의 그런 급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은 대응 정책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디스카운트 수준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흥국 대비해서도 지금 한국이 가장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찾고 난 뒤에 재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향 조정의 가파름 정도가 좀 완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횡보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2분기랑 3분기 실적 개선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실적도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 플레이가 조금 더 유효한 상황이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이벤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실적이 좀 호전되는 업종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 내에서는 저희 화학이랑 철강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안에서는 화장품이랑 호텔 레저 그리고 유통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2, 3분기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전략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끝나는 것 같이 보였는데, 협상이 좀 될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아닌가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중국 무역 전쟁 맞대응 카드가 나왔는데, 콩이나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고요.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 한 60일 정도 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60일 뒤에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미국으로부터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콩과 같은 농산물 쪽이 되겠고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산의 한 17%, 반도체는 15%, 모카는 14%, 보행기는 25%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보복 카드는 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전체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미국의 첨단 산업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세계 한 2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예전보다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한 15%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가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의 보복 카드를 썼을 경우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만큼 아무래도 좀 조기 타격 쪽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역시나 좀 타협이 될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전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최소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액의 한 10% 정도 상당하는 중국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과세 대상을 보면은 미국은 전체 수입액이 한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입을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제재 대상에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기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IT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미 수출품의 전기 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철강이 0.5%보다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만족거릴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중요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 기기들은 대부분 최종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기기의 그 중간재의 그 무역 특활은 마이너스권인데요. 이는 중국 내 전기 기기 생산은 국산화되지는 못하고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전기 기기 제품의 중간재들은 80%가 대부분 우리나라, 일본, 대만 쪽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는데요. 중국이 제재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제재에 한 달 반 앞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이라는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 품목만 어부지리를 얻을 뿐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두 나라 간에, 미중 간에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밑 협상이 분명히 있고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나라는 어떤 것들을 지금 물밑 협상으로 할까요? 네, 현재 G2 간에는 물밑 대화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위급 대화 채널이 그동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요구했던 내용들을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25%인데 현재 미국 수준으로 2% 내일까지는 떨어지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구매를 좀 확대시켜주는 한, 그리고 금융시장을 좀 개방을 좀 더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쿼터 확대뿐만 아니라 자금의 공급 소환이라든지 창고 지도 중단, 주식거래 중단, 그리고 세제 불투명성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 장벽을 낮추는 안, 그러니까 합작법인의 지분을 50% 내로 제한했던 부분들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개선하라는 그 요구 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때마침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좀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증권사 출자 규제 완화도 5월까지 마련해서 양보할 의사를 펼쳤기 때문에 치킨 레이스를 펼쳤던 무역 전쟁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소 진정이 되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적인 그 카드에 대해서 전부 양보는 중국이 안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간중간 대립적인 국면들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지금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중국이 이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미국 거를 아무래도 좀 수입을 해주면 대미 흑자가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단순 산술 계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463억 달러입니다. 전체 수출의 52%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자면 50조 원 정도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이 10%만 줄이고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5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과 대만 경제가 반도체에 유난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높았고요. 대만은 우리보다 더 큰 18.5%에 달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부 물량은 미국산으로 대체하더라도 한국산만큼 우수하고 선주자로 인해서 시장 주도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력이 뛰어난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는 점에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수입을 줄이더라도 다른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단말기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요.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고요. 또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반도체 용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쪽 좀 살펴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견제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소가 늘고 있는 건데 국제무역위원회 제소가 지금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그동안에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세계 그 반도체 대형 기업이죠. 5, 6개는 가격 경쟁이라든지 점유율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신사 협정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기업들이 제소를 했고, 그동안에 그 법원 판례들이 뒤집히는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국제무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제소하면은 45일 이내 판정기일을 잡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 기간이 워낙 짧고요. 또 미국 기업의 유리한 판결이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이쪽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에서 더 수입을 하거나 또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소송이라든지 ITC 제소와 같은 견제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입 확대하라는 공세가 좀 더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품목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외에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외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세계는 196건에 대해 한국 제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40건, 중국도 14건 정도인데 문제는 규제 수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품목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한 반덤빙 조사를 시작하면서 한국도 끼워넣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산 패널에 대한 반덤빙 조사에 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을 같이 끼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현저히 낮은 중국 그 화학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반덤빙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SM이라든지 MIBK 그리고 나트륨 고무를 비롯해서 많은 화학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규제 강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의아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했던 WTO 그리고 제소를 거기다 또 한다라는 부분도 이상하고요. CPTPP 여기 일본이 슬쩍 미국한테 또 상성 넘겨주면서 저 주도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는 왜 일어나는 건지 참 궁금해요. 네, 과거 역사를 보면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가장 강한 패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WTO라든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좀 무력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국제적인 비난 속에 파리 기후 협정도 탈퇴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한편으로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WTO에 그 제소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이런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거나 제소하는 사태들은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 협상만 믿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대정책 1순위가 자국 이익이라는 점에서 항상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한번 또 짚어볼 부분이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로는 수입 규제에 나서고 있고 앞뒤가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중국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심이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분명히 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 업체들의 그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상 압력을 이상할 정도로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해서 수입선 대체 작업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자체를 스스로 국내산으로 조달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나갈 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출주들은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처럼 고순도의 제품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폴리시리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보면은 우리보다 2배 정도 높지만 효율성 면에서 보면은 99급 이상의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과 관련된 고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이 따로 수 없을 정도의 제품을 고도화시킨다든지 R&D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도 이제 앞으로 양으로 시장 점유율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품질로 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개별적인 그 셈법까지 오늘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수익률 대결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